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턴 코쇼입니다. 8월 28일에 국토부하고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이 또 새로 나왔죠. 여기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개정된 임대차 3법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그 개정안이 많은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해설집을 또 방대하게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또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봐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포함된 주임법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계약개시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죠. 하나 빠진 게 뭐 있죠? 전월세 신고제. 그건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끝내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제 뭐 문자나 카톡 임대인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 통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이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00년 12월 10일 이후에 또 개정안이 여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를 해야 된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 그러니까 2년을 더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1년 사용하면 2년을 2+2년 총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다.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게 살겠다라고 거절하고 이제 뻥치고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3번, 3항. 자, 이거 중요한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 제7조가 다음에 나오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6조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하고 제7조 전월세 상한제 내용은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의 3항에서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나온 대로 증감해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즉, 쉽게 얘기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제7조에 나온 차임의 범위를 적용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5% 증액을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시에 임대료 증액을 5% 범위 내로 올려야 된다. 뭐 지겹게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는 하지 못하고 1년 이후에 1년이 넘고 해야 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한 증액 청구는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여기 중요한 내용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제6조의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제7조의 전월세 상한제는 둘 다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한 15일 남았어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냐? 없다. 6개월 전부터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해야 된다. 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의 갱신을 거절했어요.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된다. 법 시행 이후죠.
임대인이 제3자의 계약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근데 이 손해배상을 누가 할까요? 네, 아무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를 해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갱신 요건 이거 된다고 했죠. 뭐 4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4 플러스 2년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자,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갱신 청구권 행사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청구를 행사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거는 기존의 임차료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서로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그냥 지나간 거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임대인들 조심해야겠죠. 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은 똑같은 임대료로 2 플러스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이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 플러스 2년,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나 이거 당신 이거 청구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특약을 쓰거나 요거 이제 부동산 카페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유효하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보면 이제 주임법에 위반된 그 서로의 특약이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런 것들은 이제 효력이 없다. 좀 애매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나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냐? 예,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번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보통 이제 3개월 전에 서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 나갈래? 나갈 거야? 새로운 임차인 들여올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까지 다 이제 계약을 맞춰놨는데 이제 1개월 직전에 현재 임차인이 나 안 나갈래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래요. 그러면은 행사할 수 있겠다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새로 계약 맺은 임차인의 그 계약금은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호 서로 신의를 지키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뭐 1개월 하루 전에 못 나간다. 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그렇지 않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2년을 꼭 안 살아도 된다 그거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나가면 된다.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임차인에게 너무나 유리한 부분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근데 1년 이상 마음이 바뀌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보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무조건 2년으로 보는 겁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썼더라도 나 2년 살래. 임차인이 나 2년 살래. 1년 계약 썼지만 2년 살래. 그러면 2년으로 법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하셔야겠죠. 여기 있네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도 임대차 기간 주임법에 의해서 2년이 보장된다. 자, 이 경우 2년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역시 2 플러스 2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으나 그리고 본인이 살았어요. 살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요거 뭐 손해배상 아시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뭐죠? 여기 있네요. 예. 뭐 실거주하던 직계에서 갑자기 뭐 죽거나 뭐 실거주 중 갑자기 뭐 해외 주재원으로 뭐 파견된다거나 정말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이거 뭐 정말 뭐 내 집인가요? 임차인 집인가요? 예.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안 논란이 됐다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5% 범위에서 임차료를 올릴 수 있다. 만약에 임차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난 5% 못 올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7조에 차임증한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5% 올려줘! 임차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법적인 끝까지 이제 서로 조율이 안 되면 법적인 다툼까지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5%를 올려받은 임대인이 얼마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법조계의 시선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하다. 예. 단지 5%를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5%를 초과, 예를 들어서 10%를 초과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5% 증감하고는 서로 세트다. 근데 5%를 초과했으면 계약갱신 요구권도 행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전세 시세가 5억인데 당신 2억에 살고 있잖아. 한 1억 올려줘. 아유, 그래요. 저도 양심이 있지. 1억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연장이 됐으면 자, 2 플러스 2년, 총 4년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4년 뒤에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6년을 살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 4년 뒤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되겠죠? 5%만 올려야겠죠. 두 개가 세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등록임대 사업자분들 19년 10월 23일 날 이전에 등록하신 임대사업자분들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기존에 임차인이 있었던 집에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이제 그 계약이 종료 후에 재계약 시, 그러니까 최초 계약이 되는 거겠죠. 최초 임대료를 정할 때 이때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느냐. 요거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답변이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답변까지 막 올려줬었죠. 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종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그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답변까지 해놓고 또 밑에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문의해 주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특법을 우선 적용 받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지네들이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는 민특법상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임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배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상한율 상한 5%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최초 임대료도 시세대로 올릴 수가 없고 그 이전 임차료에서 5%를 넘을 수가 없다. 이건 좀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한 거냐 보니까 민특법 제3조에
민간임대주택, 이 법의 그 민특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임법을 적용한다. 요 근거에 의해서 좀 무리한 적용 같아요. 그래서 민특법상에 최초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을 수 있지 못한다. 민특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좀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블로거들이 이런 글을 많이 올리면 안 돼요. 부동산 카페에도 이런 글을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막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료를 이번 도래하는 그 재계약에 최초 임대료를 설정하는 우리 등록임대 사업자분들은 시세대로 받지 마시고요. 임대료 인상률 5%를 꼭 지키셔서 최초 임대료를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대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설집에 의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타깝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